여기 속국 한국은 중국을 마땅히 존경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중국인 무리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유럽으로 해외여행을 떠난 지 단 하루 만에 한국과 중국의 충격적인 위상 차이를 깨닫고 완전히 주저앉아 버렸다고 하는데요. 그렇다면 그들은 대체 어떤 경험을 했던 것일까요? 안녕하세요. 저는 중국 출신의 리나라고 합니다. 사실 저는 중국인이긴 하지만 중국에서의 기억은 그리 많지 않은데요. 왜냐하면 일단 저는 영국인 엄마와 중국인 아빠 사이에서 태어난 혼혈이었기에 외모부터가 중국인과는 다르게 생겼고 제가 5살이 되었을 때 저는 중국을 떠나 영국에서 줄곧 살게 되었거든요. 하지만 많은 사람들이 어렸을 때부터 영국에서 살게 된 제가 중국에 대해 잘 모를 거라고 생각하는 것과는 달리 저는 중국에 대해 꽤 잘 알고 있습니다. 그건 바로 중국인 아빠의 교육 때문이었죠. 저는 어렸을 때부터 중국 공영방송의 뉴스 및 신문을 필수적으로 읽어야 했고 또 자란 곳도 영국 내의 차이나타운 근처였기에 중국 문화를 계속해서 접하면서 살았거든요. 그래서 저는 자연스레 중국에서 살지 않고도 계속해서 중국인으로서의 정체성과 의식을 갖고 살 수 있었고 중국어도 할 수 있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영국과 중국의 정체성을 함께 가지고 있는 저로서는 한 가지 이해하기 힘든 부분이 존재했어요. 그건 바로 한국에 대한 부분이었죠. 현재 영국 내에서는 한국 문화가 엄청난 인기를 끌고 있고 또 한국에 대한 각종 긍정적인 보도가 쏟아지고 있는 중인데 중국의 공영방송을 보거나 중국인들의 한국에 대한 인식을 참조해보면 한국은 영락없는 개발도상국쯤인 것처럼 보였거든요. 특히나 중국인들은 꼭 한국은 중국의 것을 문화 도둑질하고 자신의 것이냥 행세를 함으로써 반짝든 국가라고 주장하며 한국 이야기만 나오면 입에 개거품을 물곤 했기에 저는 자연스레 한국에 대한 부정적인 생각을 갖게 되었습니다. 그러다 저는 중국 본토에 있는 친척들과 함께 해외여행을 가게 되었어요. 솔직히 저는 그들을 거의 본 적도 없고 친척들과 딱히 친한 사이도 아니었지만 아빠의 모름지기 중국인의 피를 물려받은 저는 마땅히 중국인과 함께 어울려야 한다는 강력한 주장 때문에 이 기이한 여행에 동참하게 되었는데요. 그래서 저는 영국에서부터 시작해서 프랑스에서 끝나는 이러한 가족여행을 함께 하게 되었습니다. 사실 아빠는 중국에서 꽤나 부유층에 속했고 그 말은 아빠의 중국인 가족들도 꽤나 수준이 높은 부유층이라는 소리였기에 저는 이들이 꽤나 교양 수준이 높은 모습을 보여줄 거라고 기대했는데요. 그런데 저는 중국인들과 함께 프랑스행 비행기를 타자마자 깜짝 놀랄 경험을 하게 되었습니다. 바로 중국인들은 비행기에 타자마자 양말을 벗고 난데없이 자신의 발톱을 깎기 시작했거든요. 특히나 이들은 샤워라는 것을 도저히 안 하고 사는 사람들인지 마치 죽은 시체의 발톱인 듯 까맣게 변색된 발톱을 깎아 그대로 기내바닥에 던져버리는 도저히 믿기지가 않는 행동을 서슴지 않았는데요. 이를 보던 다른 승객들은 믿을 수가 없다는 듯 두 눈이 휘둥그레지며 헛구역질을 하기 시작했고 저는 이들과 일행이라는 사실이 부끄러워 얼굴을 붉힐 뿐이었죠. 그러나 중국 친척들의 기행은 여기서 끝이 아니었습니다. 바로 이들은 양말을 벗은 발을 그대로 앞좌석 승객의 팔걸이에 올려놓는 경악스러운 행동을 하기 시작했거든요. 당연히 이를 본 승객들은 하나같이 영어로 중얼거렸습니다. 팔걸이에 팔이 아닌 곰팡이 투성이 발이 올라와 있군. 어디서 썩은 치즈 냄새가 난다 했더니 저 중국인 놈들의 짓이었어. 이 비행기는 더 이상 관광객을 태운 비행기가 아닌 쓰레기 트럭이 되어버렸어. 다른 승객들은 승무원까지 호출하며 항의를 했으나 중국인 친척들은 자신의 행동이 뭐가 문제인지도 아예 모르고 있었고 결국 승객들은 악취가 나니 산소 마스크라도 달라며 경악의 반응을 보이곤 했죠. 하지만 이건 그저 시작일 뿐이었습니다. 그렇게 도착한 프랑스 호텔에서는 더 기이한 장면이 펼쳐졌거든요. 친척들은 분명 최고급 방을 예약했다더니 알고 보니 이들은 가장 저렴한 방을 예약했던 거 아니겠어요? 그런데 이들은 배정된 방으로 순순히 들어가는 대신 납득이 안 가는 행동을 하기 시작했어요. 바로 이들은 중국어를 구사하며 직원에게 자신들은 한국인이니 숙소 객실 업그레이드를 해달라며 구걸과 다름없는 말을 해오기 시작했거든요. 당연히 호텔 직원이 중국어를 알아들을 리가 없었고 의사소통이 전혀 안 되니 중국인 친척들은 영어를 할 수 있는 저보고 대신 말을 전해달라고 요구하는 거 아니겠어요? 이건 정말 경악스러운 상황이었습니다. 아니, 평소에는 한국을 그렇게나 욕해댔으면서 갑자기 웬 한국인 인척을 한다는 말인가요? 그래서 저는 이들에게 중국어를 사용하며 도대체 이게 무슨 상황이냐고 물어봤습니다. 그러자 중국인 친척들은 충격적인 말을 해오기 시작했죠. 중국에서는 원래 다 이래.
큰 소리를 치면 안 되는 게 없거든. 그리고 어차피 한국은 중국의 속국이니 우리가 한국인인 척을 하는 건 아무런 문제도 되지 않아. 다른 사람들은 한국의 선진국인 척과 중국 문화 도둑질에 대해 아예 모르고 있는지 다들 한국을 선진국이라고 착각하곤 하는데, 아무튼 우리 중국인들은 그런 한국의 가짜 선진국의 이미지를 이용해 이익만 챙기면 되는 거지. 저는 이러한 기이한 논리에 정신이 아득해졌습니다. 그리고 저는 도저히 친척들의 논리가 이해가 가지 않아 번역 앱을 이용해서 직접 말하라고 했어요. 그러자 중국인 친척들은 이제 질려버렸다는 듯 대꾸조차 안 하는 프랑스인 호텔 직원을 2시간이 넘도록 괴롭힌 결과 결국 직원은 저희들을 벌레 보듯 바라보며 수영장까지 출입할 수 있는 업그레이드된 객실을 제공하더군요. 저는 그저 중국의 상상을 초월하는 낮은 수준의 기겁을 할 따름이었습니다. 나름 상류층이라는 사람들의 수준도 이러면 평범한 서민층의 중국인들은 얼마나 수준이 낮다는 말인가요? 그러나 그렇게 도착한 수영장에서는 더더욱 깜짝 놀랄 모습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중국인 친척들은 영국에 있을 때도 씻는 걸 구경조차 못했는데 이들은 역시나 샤워를 하지 않은 채 그대로 수영장 물로 뛰어들었거든요. 더욱 충격적이었던 건 이들은 수영복도 없어서 팬티 차림으로 수영장에 들어갔다는 건데요. 저는 기겁을 하며 수영장에서는 수영복을 반드시 입어야 한다며 이들을 말렸지만 중국인 친척들은 하나같이 이건 수영복 겸 속옷이라며 말도 안 되는 논리를 들이밀었기에 그렇게 저는 한숨을 쉬며 이들을 포기할 뿐이었어요. 그리고 수영을 마친 뒤에도 수영장에는 염소가 포함되어 있으니 옷이 전부 소독되었을 거라며 속옷을 빨지 않고 다음 날에 그대로 한 번 더 입었기에 저는 그저 이들에 대해 생각하기를 아예 멈춰버렸습니다. 물론 이들의 한국인 행세는 계속되었어요. 이들은 식당이나 카페 등에 가면 꼭 자신은 한국인이니 서비스 음료를 줄 수 있냐는 뻔뻔한 거짓말이 적힌 번역 앱을 건네댔거든요. 그리고 실제로 요즘 한국에 대한 국제적인 이미지는 정말로 좋은지 친척들의 거짓말은 종종 통하곤 했습니다. 그러나 친척들이 입을 열자마자 프랑스인들의 대우는 완전히 달라졌어요. 몇몇 프랑스인들은 친척들이 중국어를 구사한다는 것을 인지했고, 그렇게 친척들이 중국인임을 인지함과 동시에 벌레만도 못한 취급을 하기 시작했거든요. 프랑스인들은 친척들의 중국어를 듣자마자 인상을 찌푸리며 바닥에 침까지 뱉었고 아예 식당 출입조차 거부하며 중국인에 대한 반감의 반응을 보였죠. 다행히 저는 이들과 외모가 달랐기에 제게 직접적인 피해는 오지 않았지만 친척들 중 유난히 목소리가 컸던 삼촌은 웬 덩치 좋은 프랑스인에게 어깨를 가격당하는 폭력 행위까지 당하곤 했고, 근처에 있던 경찰들에게 30분 넘게 옷수색 및 여러 불쾌한 신문을 당하는 등 수모를 겪어야 했거든요. 이건 친척들이 한국인 행세를 했을 때와 완전히 차이가 나는 대우였습니다. 한국인 행세를 했을 때는 서비스 음료를 제공해 준다거나 혹은 볼거리 등을 추천해 준다거나 하며 친절한 모습을 보여줬던 프랑스인들이 어떻게 국적 하나만 바뀌었을 뿐인데 이 정도로 푸대접을 한다는 말인가요? 심지어 프랑스의 차이나타운 근교 지역에서는 중국인에 대한 반감이 너무 심해서 아예 방문하지 말거나 중국어를 사용하지 말라는 중국 외교부 공문까지 내려온 상황일 정도로 도대체 중국인들이 얼마나 민폐 행동을 했으면 이럴까 싶은 경우도 종종 보였습니다. 그리고 결국 중국인 친척들은 생존을 위해 필사적으로 한국인 인척을 하다가 현타를 느꼈는지 잃어버린 자존심을 다시 회복해야겠다며 돌연 프랑스에서의 모든 일정을 취소한 채 한국으로 가자는 제안을 건네오더라고요. 그들의 논리로는 한국은 중국의 속국이니 중국인들을 존경하고 극진히 대우해준다면서 프랑스에서 완전히 구겨버린 자존감을 한국에서 회복해야겠다는 거였습니다. 그리고 속국 한국에서는 치외법권이 적용된다며 자신들은 중국인이니 한국에서 어떠한 행위를 해도 한국 경찰은 중국인에게 꼼짝도 못할 거라며 특히나 한국인들은 중국인이 되고 싶어 하므로 중국어를 사용하는 사람들을 존경하고 대우해주므로 자신들은 한국에 도착함과 동시에 극진한 대우를 받고 자신감을 회복할 수 있을 거라고 주장하더라고요. 저는 이러한 중국인들의 주장이 진짜인지 궁금하던 차였고 이건 호기심을 해소할 아주 좋은 기회라고 생각했기에 그렇게 이들과 함께 한국으로 가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저는 한국에 도착하자마자 충격적인 경험을 하게 되었죠. 바로 저희가 인천공항에 도착한 뒤 공항을 빠져나오기 위해 길을 찾을 때의 일이었는데 공항 내부에는 웬 비서 로봇이 돌아다니고 있는 거 아니겠어요? 그리고 이 비서 로봇은 저희가 중국어를 구사하며 어디로 나가야 하는 거야 라고 말하며 이야기를 주고받자 저희의 말을 곧바로 이해하고 중국어로 된 대답을 건네오기 시작했죠.
로봇은 저희가 예약한 숙소의 주소를 입력하거나 예약 확인증을 보여달라고 요구했고, 그렇게 확인증을 스캔한 뒤 공항을 나가는 경로와 숙소까지 향하는 노선까지 구체적으로 알려주는 등 정말 믿기지 않는 도움을 제공했거든요. 저는 이러한 한국의 기술력을 보고 큰 충격을 받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아니, 한국은 분명 가난하고 기술력도 전무한 국가라더니 도대체 이러한 실시간 통역 기능은 어떻게 구현해 놓은 것이며 숙소 예약 확인증 하나로 정확한 경로를 알려주는 기능은 도대체 어떻게 개발한 것인지 이건 도저히 보고도 믿기지가 않는 기술력 수준이었거든요. 하지만 중국인 친척들은 뭐가 그리 신났는지 이것 보라며 한국은 중국의 속국이고 한국의 공용어가 바로 중국어니 한국에서는 중국어만 할 줄 알아도 완벽하게 여행이 가능하다며 허세를 부렸는데요. 중국 공항에서는 이러한 비서 로봇은커녕 외국인 담당 직원조차 영어를 단 한마디도 못해서 서로 번역 앱을 통해 대화하는 게 현실이지만 중국인 친척들은 그러한 중국의 현실조차 전부 잊은 채 그저 한국을 깔보기만 바빴고 저는 이러한 수준 낮은 친척들의 모습에 깊은 실망감을 느낄 뿐이었어요. 그렇게나 자랑스러운 중국이라더니 이들의 사고방식을 보면 이건 수준이 낮아도 너무나도 낮았거든요. 하지만 중국인 친척들의 기행은 여기서 끝이 아니었습니다. 바로 저희가 비서 로봇 덕분에 본격적인 한국 여행을 이어나가고 있을 때 갑자기 첸 삼촌이 화장실이 급하다며 골목길 구석진 곳에서 바지를 벗기 시작했거든요. 이건 도저히 납득이 안 가는 상황이었습니다. 한국의 곳곳에는 수많은 공중화장실이 존재했는데 도대체 첸 삼촌은 멀쩡한 화장실을 두고 어째서 골목길에서 볼일을 보려고 한다는 말인가요? 저는 저도 모르게 그런 첸 삼촌을 마치 프랑스인들이 중국인들을 보듯 벌레 보듯 보게 되었고 도대체 왜 그런 짓을 하는 거냐고 물어보게 되었는데요. 그러자 첸 삼촌의 답변이 가관이었죠. 중국에서는 원래 이래. 중국인들은 포부가 큰 사람들이라 좁아터진 밀폐된 공간에서는 좀처럼 볼일을 볼 수가 없거든. 그런데 한국은 포부가 작은 소국답게 모든 화장실이 벽으로 가로막혀 있어서 도저히 볼일을 볼 수가 없더라고. 저는 첸 삼촌의 말을 이해할 수가 없었습니다. 아니, 그럼 중국인들은 볼일을 벽이나 칸막이도 없는 곳에서 처음 보는 사람과 나란히 마주보고 싼다는 말인가? 저는 이러한 구역질 나는 상황에 완전히 넋이 나가버렸죠. 아무래도 중국에는 공중 화장실이랄 게 없고 그저 길바닥에 쪼그려 앉으면 그게 곧 화장실이 되는 국가인 것 같았고 그래서 중국인들은 그러한 자신의 조국보다 한 차원 더 높은 수준을 갖고 있는 한국에서 통 적응을 못하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그러나 결론적으로 첸 삼촌은 볼일을 채 마무리하기도 전에 그야말로 참교육을 당하고 말았습니다. 바로 한국 경찰은 첸 삼촌이 볼일을 다 보기도 전에 출동했고 결국 첸 삼촌은 꼴사납게 쪼그려 앉은 상태로 한국 경찰에 의해 신문을 받아야 했거든요. 한국 경찰은 쪼그려 앉아 볼일을 보는 첸 삼촌을 보고 역겹다는 듯 표정을 찡그렸고 이내 첸 삼촌이 중국인이라는 것을 확신한다는 듯 영어를 구사하며 한국에서 공공배변은 불법이고 이에 따른 적법한 처벌 절차를 진행하겠다고 밝혔는데요. 그런데 영어를 전혀 못하던 첸 삼촌은 제가 경찰이 구사한 영어를 중국어로 번역해주자 갑자기 적반하장이 되어 맹렬히 따지기 시작하는 거 아니겠어요? 그는 길바닥 어디에서나 작동하는 자신의 더러운 배출구를 채 닦지도 않고 벌떡 일어나더니 그대로 닦지도 않고 바지를 올려버리며 한국 경찰에게 삿대질을 하며 거침없는 중국어를 짓거리기 시작했거든요. 이봐, 당신들은 한국인인데 왜 중국인인 나를 보고도 존경을 표하지 않는 거지? 그리고 왜 속국 주제에 마땅히 중국어를 사용하지 않는 거야? 당신들이 이렇게 무례하게 나오면 중국 정부가 이를 가만히 둘 것 같아. 감히 중국인을 건드렸다간 소국 한국쯤은 3일 만에도 완전히 멸망하게 될 거야. 저는 이러한 황당무계한 논리를 한국 경찰에 번역해줘야 할까 고민이 되었고 그렇게 우물쭈물하고 있었는데요. 그런데 도대체 어떻게 된 일인지 한국인 경찰은 첸 삼촌의 중국어를 완전히 이해하고 다시금 영어를 구사하며 노상 배변 및 지시 불이행으로 그대로 연행을 하겠다며 폭력적인 반응을 보였던 첸 삼촌의 손목에 수갑을 채운 뒤 그대로 끌고 가려고 했거든요. 저는 이러한 상황에 상당한 혼란스러움을 느꼈습니다. 아니, 한국에는 치외법권이 적용되므로 한국 경찰 따위는 중국인에게 손 하나 까딱하지 못한다면서 도대체 어떻게 중국인 첸 삼촌은 마치 목줄을 채운 반려견이 개 주인에게 끌려가듯 그대로 밑도 제대로 안 닦은 채 연행될 수가 있단 말인가요? 그리고 한국 경찰은 마치 첸 삼촌이 이곳에서 노상 배변을 하고 있는 것을 확신이라도 한 것처럼 그대로 첸 삼촌에게 찾아왔고 또 첸 삼촌의 중국어까지 알아들었다는 점도
도저히 이해를 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결국 참다 못해 한국인 경찰관 한 명에게 이러한 불가사의한 상황에 대해 질문을 건네봤는데요. 그런데 한국 경찰은 충격적인 대답을 해오는 거 아니겠어요? 간단합니다. 한국의 CCTV는 전부 AI 기능이 탑재되어 있는 최첨단 CCTV이므로 각종 범죄 및 범죄 의심의 현장을 CCTV가 판단하고 당국에 알림을 제공해 주거든요. 이번 경우에도 멀쩡한 사람이 마치 대변을 보는 듯한 쪼그려 앉는 자세를 5분 이상 유지하는 건 일반적인 상황이라고 보기 힘들므로 CCTV는 이 행동이 노상 배변이라는 것을 인지하고 저희에게 알림을 제공해 준 거거든요. 그리고 CCTV는 그간의 데이터를 분석 후 이러한 노상 배변 및 노상 방뇨는 대부분 중국인들만이 하는 행동이며 길거리에서 대변을 보는 동양인의 얼굴 및 행색이 중국인의 일반적인 특징과 거의 일치함을 확인하고 저희에게 해당 거동 수상자는 중국인이라는 것을 알려주었는데요. 그래서 저희는 대화가 통하지 않을 거라는 것을 예상해서 한국이 자체 기술력으로 개발한 AI 자동 번역 이어폰을 챙겨 나왔고 이 이어폰은 외국어를 자동으로 한국어로 통역해서 들려주므로 이 중국인의 중국어를 알아들을 수 있던 것이죠. 저는 이러한 한국에 미친 듯한 기술력에 완전히 경악을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지금은 분명 21세기인데 도대체 어떻게 한국은 22세기에서나 볼 법한 최첨단 기술을 통해 믿기지가 않는 스마트 인프라를 구현해 두었다는 말인가? 한국은 뛰어난 기술력 하나만으로 조금의 틈도 없이 범죄를 원천 차단하고 있었고 저는 이러한 한국의 선진적인 면모에 할 말을 잃을 뿐이었어요. 중국에서는 노상 배변 및 노상 방뇨가 당연하게 여겨지는 것을 보면 중국은 그만큼 비효율적인 시스템을 갖고 있고 범죄자를 잡기란 거의 불가능한 수준의 낡은 인프라를 유지하고 있다는 것을 여실히 느낄 수 있는 부분이거든요. 하지만 다른 중국인 친척들은 여기서 순순히 물러날 생각이 없는 듯 했습니다. 이들은 한국은 중국의 속국이므로 중국인을 처벌할 권리가 없다고 주장하며 첸 삼촌을 풀어달라고 억지를 부렸거든요. 그러자 한국인 경찰은 또다시 충격적인 말을 해오기 시작했죠. 현재 한국 내 외국인 범죄율 1위의 국가가 바로 중국입니다. 실제로 한국의 교도소에는 수많은 중국인 범죄자들이 수감되어 있으며 AI CCTV는 중국인의 얼굴과 행색을 포착하고 상대가 중국 국적자라는 것을 확신하게 되면 해당 거동 수상자의 범죄 가능성을 상향 조정하는 지경에까지 이르렀죠. AI는 사람이 아니라 감정이 없는데 도대체 로봇마저 중국인을 예비 범죄자쯤으로 여기고 있을 정도면 중국인들은 남의 나라에서 얼마나 많은 범죄를 저질렀다는 말인가요? 그리고 중국인들은 앞에서는 그렇게나 중국인을 건들면 후회할 거라며 지나가는 개도 안 웃을 허세를 부리지만 막상 경찰차나 경찰서 내부로 끌려가게 되면 마치 비 맞은 생쥐처럼 벌벌 떨며 제발 용서해달라며 손이 발이 되도록 빌고 있을 뿐이죠. 즉, 당신들은 한국은 중국의 속국이니 한국 경찰은 중국인을 체포할 권리가 없다느니 하며 헛소리를 하고 있지만 속으로는 당신들도 그것 말도 안 되는 소리고 중국은 100년이 지나도 한국의 발끝에도 못 따라오는 개발도상국이라는 것을 잘 알고 있으므로 괜히 한국에 대한 열등감을 표출할 뿐이라는 것입니다. 제가 경찰의 말을 번역해주자 친척들은 그래봤자 한국은 범죄가 많은 개발도상국이니 CCTV가 많은 거라면서 실제로 이러한 수많은 CCTV 때문에 경찰이 신속하게 이곳에 출동할 수 있었던 것이 아니냐며 궁시렁댔는데요. 그러나 한국 경찰은 또다시 팩트로 중국인 친척들을 두들겨 패기 시작했습니다. 글쎄요, 한국은 세계에서 가장 범죄율이 낮은 국가고 이는 객관적인 국제 통계로 인해 명확하게 증명이 된 부분입니다. 이러한 범죄율조차 거의 다 중국인이 저지른 범죄이므로 내국인 범죄율은 거의 없는 수준에 가까운 상황이라고 할 수 있죠. 그리고 통계만 보더라도 CCTV는 중국이 한국보다 1000배는 더 많고 한국은 다른 선진국들과 비교해봐도 가장 적은 CCTV를 보유하고 있어요. 설마 중국은 한국의 1000배나 넘는 CCTV를 가지고도 이 정도의 검거율도 보여주지 못하고 있는 건가요? 설마요. 한국 경찰의 말에 중국인 친척들은 완전히 합주기가 되어버렸습니다. 사실 중국에는 압도적인 숫자의 CCTV가 존재하지만 이건 전부 예산 부족으로 인해 가짜 모형 CCTV를 달아놓았을 뿐이기에 사실상 범인 검거에는 별 영향을 주지 않는 상황이라고 들었거든요. 그러나 이러한 모형 CCTV마저도 없으면 범죄율이 더더욱 치솟기 때문에 중국 입장에서는 별다른 도리가 없던 거였죠. 결국 객관적인 통계와 사실로 인해 완전히 기가 죽어버린 중국인 친척들은 10분 전까지만 해도 한국은 속국이니 식민지니 하던 거만한 태도를 완전히 내려놓고 그대로 첸 삼촌을 버리고 도망가 버렸습니다. 그러나
중국인 친척의 예측할 수 없는 행동은 여기서 끝이 아니었어요. 이들은 자존심을 회복하러 온 한국에서 무참히 박살이 났다는 사실에 화가 났는지 저희가 묵고 있는 이곳 호텔이라도 망침으로써 한국에 피해를 주고 말겠다는 도저히 일반적인 사람이라면 생각할 수조차 없는 사고방식을 보여줬는데요. 그리고 이들은 호텔 수건과 헤어드라이어, 그리고 각종 식기류까지 싹 다 훔쳐버리는 도저히 이해가 안 가는 행동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중국인 친척들은 이건 한국에 복수를 하기 위해 하는 행동이라고 했지만 이들은 프랑스 호텔에서도 똑같이 물건들을 훔쳐댔던 것을 보면 이들은 그냥 남들에게 들키지만 않으면 그것을 범죄라고 생각하지도 않는 심각한 사고방식을 가진 것 같았는데요. 그런데 그렇게 빵빵하게 부풀어 오른 가방을 가지고 체크아웃을 할 때 저희는 생각지도 못한 충격적인 경험을 하게 되었죠. 바로 한국인 호텔 직원은 저희 보고 잠시 5분만 기다리라고 요청한 뒤 누군가에게 보고를 받더니 혹시 호텔 객실에 물건을 모르고 챙겨간 건지 확인을 부탁한다는 말을 해오는 거 아니겠어요? 호텔 직원은 매우 공손한 표현을 사용했지만 속뜻에는 나는 너희들이 한 추잡한 짓거리들을 전부 다 알고 있어. 그러니 내가 물건을 훔쳤다면 지금이라도 이실직고하는 게 좋을 거야. 이게 내가 내게 베푸는 마지막 기회고 혹여라도 발뺌한다면 영 좋지 않은 일이 일어나게 될 거야. 라고 말해오는 것 같았기에 저는 숨이 멎을 듯 긴장을 하고 말았죠. 그러나 중국인 친척들은 생각보다도 훨씬 낯짝이 두꺼웠습니다. 그들은 자신들은 아무것도 챙긴 것이 없다고 말해올 뿐이었거든요. 하지만 역시나 중국인 친척들은 실수를 했던 거였습니다. 한국인들은 모든 것을 알고 있는 사람들이었고 이내 저희에게 잠시 대기해보라고 말한 뒤 별도의 직원이 가져온 사진을 보여주기 시작했거든요. 저희 호텔은 몇 년 전부터 중국인 손님들만 묵었다 하면 자꾸만 물건들이 없어져 지속적으로 큰 피해를 입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결국 스마트 호텔 AI 체크아웃 시스템을 도입하게 되었죠. 이 AI 시스템은 객실을 스캔하고 입실 전후의 이미지를 비교하여 누락되거나 손상된 물품을 빠르게 감지할 수 있게 도와주는 시스템인데요. 그리고 저희 직원이 당신들이 묵은 방을 스캔해 본 결과 헤어드라이어와 몇몇 소형 가전제품이 사라졌다는 것을 확인했다는 보고를 전달해 왔습니다. 다른 국적의 투숙객들은 이런 불미스러운 일을 발생시키지 않지만 오직 중국 국적자들만 계속해서 이런 이해할 수 없는 행동을 하는군요. 이러한 도둑질은 명백한 불법행위라는 것을 당신들도 아실 거라고 생각해요. 그리고 이젠 당신들은 도둑질에 대한 책임을 져야 할 때예요. 놀랍게도 중국인 친척들은 스캔된 전후 사진을 확인하고도 끝까지 발뺌을 했는데요. 심지어 이들의 가방에서 한 무더기에 훔친 물건이 나왔음에도 계속해서 말도 안 되는 변명을 할 뿐이었어요. 이건 자신들이 챙긴 것이 아니며 아무래도 청소 직원이 자신들을 도둑으로 몰기 위해 가방에 몰래 호텔 비품을 담은 것 같다며 한국인들은 인종차별주의자들이니 중국인인 자신들을 골려주기 위해 수작을 부린 것 같다며 도저히 말이 안 되는 주장을 하기 시작했죠. 아무리 청소 직원이 임의적으로 물건을 집어넣었다고 해도 퇴실을 할 때 짐을 챙기면서도 인지하지 못한 것이 말이나 되는 소리란 말인가. 결국 친척들은 우기기에 실패하자 고성까지 내지르며 호텔에서 도망가려고 했는데요. 하지만 저희가 마침내 호텔에서 벗어나나 싶던 그때 한국 경찰이 도착해서 저희를 검거해버렸고 그렇게 저는 이런 불미스러운 사건에 휘말려 함께 경찰서에 끌려가게 되었습니다. 사실 저는 이러한 사소한 장면에서마저 한국에 대해 깜짝 놀랄 수밖에 없었는데요. 중국 경찰은 뇌물을 주지 않으면 출동하는 데만 2시간이 넘게 걸려서 도저히 공권력의 기능을 수행하지 않지만 한국 경찰은 별다른 뇌물을 제공하지 않더라도 곧바로 출동한다는 점을 보면 한국은 매우 체계화된 시스템을 가진 선진국이라는 것을 여실히 느낄 수 있었거든요. 아무튼 그렇게 끌려간 경찰서에서 중국인 친척들은 한국어를 못하는 척 발뺌을 했지만 정말로 한국에서 중국인들의 범죄율은 상당히 높은지 한국 경찰은 별도의 실시간 번역 AI 이어폰뿐만 아니라 한국어를 중국어로 실시간으로 번역해주는 최첨단 성능의 번역기까지 갖추고 있었기에 결국 저희는 한국어를 못한다는 핑계를 댈 것도 없이 꼼짝없이 절도에 대한 책임을 지는 수밖에 없었는데요. 그리고 첸 삼촌을 검거해갔던 한국 경찰이 말했던 것처럼 한국을 그렇게나 무시하고 허세를 부려댔던 친척들은 대체 어디에 갔는지 경찰서에 끌려온 친척들은 정말로 순한 양이 되어 제발 용서해달라며 손이 발이 되도록 싹싹 빌 뿐이었습니다. 그러면서 중국에서는 이렇듯 공용 물건을 빌려가는 것은 별 문제가 되지 않는 행동이라며 황당한 논리를 덧붙이더니 선진국에서는 이렇게 하면 안 되는지 이제야 알게 되었다며
한국을 선진국이라고 생각하는 자신들의 속내까지 털어놓기 시작했죠. 그렇다고 해도 저희는 도저히 선처를 받을 수 없었고, 결국 절도에 대한 엄중한 책임을 진 채 심신이 완전히 걸레짝이 되어 원래 있던 곳으로 돌아갈 뿐이었는데요. 저는 영국으로 가는 비행기에 탑승해서 이젠 다시는 중국인들과 엮이지 않을 것을 다짐하며 중국이라면 완전히 경기까지 일으킬 정도로 중국에 대해 완전히 학을 떼게 되었고, 영국으로 국적을 변경하는 것까지 진지하게 고려하고 있습니다. 물론 그동안 제가 중국인들과 중국 매체에서 들었던 한국에 대한 비하는 전부 거짓된 날조일 뿐이었고, 한국이 현재 전 세계적인 인기와 호감을 독차지하고 있는 것이야말로 제대로 된 현실이자 사실이었던 거였죠. 제가 준비해온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여러분들의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은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이상 세모튜브였습니다.